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빠 공부입니다. 2024년 5월 20일 월요일에 드디어 주택연금 드신 상태에서 실버타운에 입주하셔도 된다고 결정이 됐고요. 바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희소식이냐면 주택연금 받으면서 실버타운에 들어가시게 된 경우에는 집이 비잖아요. 그 집을 임대를 놓고 임대 수입도 함께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주택연금도 받고 또 임대해서 임대 수익도 얻고 그리고 나는 실버타운 가서 살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이제 엄청난 희소식이죠. 네. 그동안은 이제 내가 실버타운 가고 싶은데 지금 주택연금을 내가 받고 있어서 못 들어간다. 막 네. 이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렇죠. 그동안에는 요양원, 요양병원 또는 몸이 아파서 자녀 집에 부양받으러 갈 경우에 그런 경우 이외에는 주택연금이 중지가 됐거든요. 집에 계속 살지 않으면 거기에 실버타운을 집어넣은 거죠. 네. 그러니까 실버타운에 입주하기 위해서 집이 빈 경우에도 주택연금이 중단되지 않는다. 정말 희소식이고요. 예전에는 주택연금 받는다 그러면 이제 분양형을 들어가서 내가 사고 주택연금을 들었는데 네. 이제는 내가 살던 집을 주택연금을 들고도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장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임대가 가능하다. 네. 그럼 내가 전월세를 다 놓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전월세를 다 놓고 갈 수 있죠. 네. 먼저 주택연금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주택연금이 정말 장점으로 생각하고 꼭 들으시라고 하는데 네. 의외로 많이 안 들으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주택연금이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집에 그대로 살면서 그 집을 활용해서 연금을 받는 겁니다. 뭐 엄밀히 따지면 대출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대출은 목돈을 받잖아요. 수억 원을 받아서 집을 살 때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 주택연금은 이름이 역모기지론이라고 네. 해서 대출은 받는데 목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매달 연금 형식으로 조금씩 받는 거죠. 그럼 집을 담보로 해서 내가 받는다는 거죠? 그건 똑같죠. 그래서 담보는 주택금융공사에 담보를 제공을 하고 대출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근데 이게 다른 나라에도 있나요?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다. 비슷한 제도들이 있고요. 노후에 건강하고 여유 있게 살기 위한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좀 여러 가지 단점도 있지만 사실은 단점을 덮고도 남을 만큼의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몇 세에 가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55세 이후부터 가입하실 수 있는데 55세부터 받으시면 받는 기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연금액이 작고요. 그럼 내가 한 80, 90에 들었다 그럴수록 더 금액은 올라가는 거네요? 엄청 많죠. 그래서 나이대별로 금액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처럼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커다란 또 연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주택연금을 안 드시는 이유가 집 하나라도 자식에게 남겨줘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데 저는 이제는 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안 쓰고 아끼고 그러다가 몸이 약해지면 막판에 결국엔 다 쓰고 가거든요.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이 건강하게 사시고 또 건강할 때 자녀들한테 뭐 조금씩 이 용돈 받는 게 아니라 용돈 주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주택연금이거든요. 근데 이 주택연금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 신탁형. 네. 이 두 개가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주택연금은 대출을 받는 거라 했잖아요. 네. 영모기지론.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를 제출해야죠. 네. 집이 담보잖아요. 그렇죠. 그 담보를 설정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저당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보통 우리가 근저당, 뭐 저당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담보로 잡는 거. 그게 바로 저당권 방식이고요. 네. 신탁 방식은 아예 명의를 주택금융공사에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원래는 저당권 방식밖에 없었는데 신탁 네. 방식이 나온 이유가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네. 상속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이제 남은 배우자도 있고 또 자식들이 연관이 그렇죠. 되는군요. 자식들이 동의를 해야 남은 배우자가 계속해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 예전에 신문에도 나고 그랬어요. 그 남은 배우자가 이제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하려고 했는데 자식들이 반대를 한 거야. 자기 목도 있다. 네, 그러니까는 배우자가 주택연금이 가다가 끊긴 거예요. 네. 그래서 저당권 방식보다 신탁 방식으로 드는 게 좋다. 저희가 막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몇 년 전에 새로 나온 방식이 신탁 방식입니다. 저당권이나 신탁이나 똑같아요. 네. 운영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중간에 그만두고 싶으면 다시 다 돌려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큰 차이점이 신탁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부부가 두 분 다 돌아가실 때까지 전혀 문제 없이 계속 이어진다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신탁 방식으로 많이 들고 계시고 최근 통계에 의하면 뭐 45대 55, 뭐 거의 다 5대 5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면 신탁 방식이 많이 늘게 됐고 앞으로는 아마 신탁 방식으로 거의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당권 방식은 저당 설정을 하느라 돈이 좀 꽤 들거든요. 몇십만 원 이상 드는데 신탁 방식은 거의 돈이 안 듭니다. 그럼 또 이런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임대를 놓는다 하면은 전세로 놓을 수도 있고 월세로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저당권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전월세가 다 되는 건지 네. 아니면 뭐 월세만 되는 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당권 방식은 저당이 잡혀 있잖아요. 네. 그게 전세가 안 되죠. 그렇군요. 그래서 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하고요. 신탁 방식의 경우에는 전세도 가능하고 월세도 가능하고 다 가능하죠. 그럼 어차피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신탁 방식이 더 유리한 게 확실하네요. 기왕에 주택연금 들 것 같으면 뭐 비용도 초기 비용도 적게 들고 남은 배우자 걱정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전세 월세 다 할 수 할 있고 수 있게. 그래서 신탁 방식을 선호하실 것 같고 네. 앞으로는 대부분 신탁 방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독자분들께서는 주택연금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거든요. 네.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새롭게 더 좋은 방법으로 실버타운에 들어갈 수 있는 또 방법도 생겼고 그렇죠. 저당권이라든가 신탁형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명확히 알고 계셔서 유리한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네요. 네. 이번에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네. 우대형 연금이라고 주택연금의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좀 주택 가격이 낮은 것들 있잖아요. 좀 그거 저렴한 알아요. 것들. 네. 그러면 예전에 뭐 1억 5천 이하의 집들이다. 그러면 좀 우대해서 10% 20%더 준다. 막 네, 이거죠. 최대 20%까지. 네. 1억 5천이었던 금액이 2억으로 올랐고요. 네. 그 2억으로 올랐던 금액이 2억 5천만 원으로 아. 6월 3일부터. 6월 3일 이후에 그럼 가입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전에는 소급이 안 되니까 6월 3일 이후에 2억 5천까지는 우대해 줍니다. 연금을. 그래서 최대 20%까지. 더 받을 수 있다 이거죠. 네. 저희 엄마가 주택연금을 들면 어떠니 지난번에 그러시더라고요. 네. 너무 좋다고. 근데 이제 그게 가입하는 시기가 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타이밍을 좀 보자.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생일 지나시고 들기로 했어요. 그게 나이가 또 바뀌니까. 네, 생일이 지나고 나서 들으면은 한 살이 더 많아진 그 나이로 들기 그렇죠.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몇만 원이라도 더 나오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우대형에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 3일 이후에 가입을 해야 돼. 네. 그것도 이제 전화해서 말씀드렸어요. 정말 희소식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네. 거의 10%, 20%도 큰 돈입니다. 그럼요. 그게 평생 받는 거잖아요. 예. 왜 획기적이냐면 우리가 실버타운 들어가려고 하면 주택연금 들었던 살던 집이 비잖아요. 집이 비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자원 낭비죠, 국가적으로. 네. 이 비어있는 집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네. 거기에 그 활용한 금액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주택연금 받고 또 집을 또 임대해서 거기에 수익 받고 거의 더블이죠. 그렇죠. 그럼 시니어분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우신데 훨씬 더 생활이 윤택하게 되는 거고 또 실버타운에 가려고 하시려는 분들 중에서 사실은 비용 부담이 있어가지고 아 이게 좀 조금 그렇죠. 부족한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셨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게다가 특히 사실은 어르신들은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냥 내가 살던 데서 그냥 살지. 그런데 이 부모님을 생각하는 저희 같은 50대 후반, 60대 초반, 60 전후 액티브 시니어분들이 사실은 부모님이 걱정이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을 실버타운에 모시게 하고 싶은데 맞습니다. 돈이 좀 부족하잖아요. 네. 내 노후도 좀 준비해야 되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자식들도 조금 뭔가는 보조가 들어가야 될 곳곳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부모님은 연로하시니까 또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비용 면에서 좀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딱 뭐라 그래요? 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60대 전후 자녀분들이 부모님 재산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아 부모님이 주택연금 드시고 또 주택연금도 받으시고 네. 또 그 돈 놓고 거기에 더해서 실버타운을 모시게 되면 그렇죠. 아마 약간 부족했던 분들이 많이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일이고 나라에서도 방향을 이거는 참 잘 잡은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거죠. 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요양원 가거나 뭐 요양병원 가셔서 집을 비울 때만 인정이 됐던 건데 아파야지만 봐주겠다 이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실버타운 들어가서 건강을 유의하고 사시겠다 그런 취지도 더 좋다. 지원해드리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요. 잘하면. 나라 입장에서는 네. 이 병원비, 보험료, 의료보험료, 그 다음에 간병비, 요양비 이 네. 나가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훨씬 낫죠. 훨씬 낫죠. 주택연금 A시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네. 인터넷 쳐보시면은 주택연금 A시 금액표 쳐보면 나이대별로 얼마인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네, 대략적으로 네. 70세 기준으로 1억당 30만 원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 매매 후 실버 주택 구입해서 주택연금 가입할 필요가 없네요. 아주 너무 정확하게 짚으시는데 네. 그래서 그 전에 분양형 실버타운의 장점이 주택연금 들 수 있다. 네. 이게 장점이었는데 이제는 임대형 들어가더라도 별로 아쉬울 게 없어졌죠. 그러니까요. 살던 집 주택연금 들어서 네. 그 돈과 또 임대 수익 합쳐서 임대형 실버타운 들어가도 네. 되니까. 근데 또 분양형을 좋아하시는 분은 또 좋아하세요. 어차피 다릅니다. 수요층이 저는 다르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임대형 좋아하시는 분들은 임대형 들어가실 거고 또 자기 명의, 자기 집이 중요하다. 네. 뭐 주택연금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그런 분들은 또 분양형 들어가시죠. 네네. 뭐 저희 엄마도 그렇고 지금 지인도 그렇고 집이 한 2억 정도 되신대요. 네. 그런데 연세가 지금 75세 정도 되셨어요. 딱 저희 장모님이네요. 네. 그러면 지금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아니, 지인도 진짜 한 명 있다고요. 아무튼 네. 네. 그 75세 독신이라고 가정하고 2억이다. 2억 5천까지 가능하다고 됐죠. 그럼 2억이면 우대연금으로 가능할 수 있거든요. 매달 74만 원 주택연금이 나오는 거죠. 네. 어르신들이 2억 정도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기초연금은 아마 거의 받으시리라 생각하고요. 네. 그럼 32만 원이 딱 나오죠.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이제 평균적으로 한 50만 원 정도 네. 받으시는데 75세 기준으로 하면은 그래도 한 30만 원은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 합쳐서 5, 60만 원? 네, 네. 그 정도 잡을 수 있고요. 그러면은 대략 한 130, 40만 원, 140만 원 정도 되죠. 그러네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만약에 실버타운에 들어가신다. 월세를 내가 놓는다. 이 2억짜리 집을 월세를 내겠다. 그럼 제가 알아보니까 2억 정도 되는 주택은 보증금 1000에 한 60만 원? 60만 원 정도 네. 되더라고요. 그 60만 원 조금 넘을 수도 있고 그 정도 될 거예요. 전세로 하면 한 1억 2천 정도. 지역에 따라서는 더 많이 받을 네, 수도 네. 있고. 그럼 어쨌든 다 합치면 한 180 정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뭐 180에서 200 가까이 네.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잘 고르면 이제 실버타운에 가셔서 사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냥 잘 안 고르셔도 가실 수 혼자니까. 그죠? 잘안 고르셔도 충분히 가실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 집을 받은 그 세 있죠. 그 세로 월세 들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연금 받은 돈과 기초연금, 뭐 국민연금 이런 거 합쳐가지고 그걸로 네. 생활비 쓰시고 내 집을 월세 주고 그 월세 받아서 내가 들어가실 수 있다는 거죠. 아유, 진짜 좋다. 따져보니까, 그죠? 정말 좋죠. 네. 우리도 나중에 주택연금을 해야겠어요. 그럴까요? 네. 좋은 집 하나 해가지고 네. 주택연금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이런 비용, 대출이자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집이 만약에 10억이다. 내 10억을 주택연금으로 다 받는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냐. 이제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데 언제까지 받아야 손해가 아니냐. 그렇죠. 네. 97세. 제가 계산해보니까. 97세까지 97세까지 사시면은 대출이자도 뭐 보증료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내 집값을 그대로 내가 다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97세까지 살려고요. 장수의 목표가 생기는 거죠. 저는 100세까지 살게요. 그럼 97세까지 살면 똔똔인 거죠, 그러니까. 뭐 거의 그냥 네. 이자 없이 돈을 쓰는 거죠. 그렇지. 몇십 년을. 사실은 한 10년 지나면은 내가 받은 돈이나 대출 이자랑 보증료 합친 거는 거의 똔똔이거든요. 네. 매덕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래 살면 승리예요. 예, 주택연금 들고 오래 살면은 승자입니다. 그러니까 실버타운으로 들어가야 됐다니까요. 오래 살으려면. 오래 살기 위해서 실버타운에 들어가. 네. 아, 최고죠. 그러니까요. 좋아요. 네.